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8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8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3부 시작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번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번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번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대상자와는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꾸는 거 3번이 답이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번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낮에 졸고 있을 때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1번이 답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번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번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번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 준비를 한다. 5번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 준비를 한다. 예, 또 역시 그 어르신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으로 통장을 가져갔어 라고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하는 방법 1번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번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번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번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여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질문에 답해 주는 것보다 지금 반복해서 화를 내고 있다 그랬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려서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여 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70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번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번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번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이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하거나 다른 것과 신경 쓰도록 관심을 돌리는 방법. 그래서 더 좋은 휠체어 타러 나갑시다 하고 데리고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자, 71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번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번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일러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아끼는 인형을 주어 안아주라고 한다.
예, 이건 지금 그 석양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보는데 이분이 너무 과다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조용한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고, 3번은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밝은 조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고요. 4번은 정답이에요. 아끼는 인형뿐만이 아니라 뭐 반려동물이라든가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비호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4번 아끼는 인형을 줘 안아주려고 한다. 이게 맞겠고요.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이게 뭐 요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 72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번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번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편마비 대상자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 자, 1번 선망 대상자한테 영화를 보게 하면 오히려 더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그 착각과 환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관절염 대상자가 배드민턴을 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심근경색증 대상자 등산을 하면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겠고, 치매 대상자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처음 가보는 일 산책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엄마 잘하고 왔어요. 2번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번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번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1번 보면 엄마 잘하고 왔어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도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본들 아시겠어요? 이미 착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3번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다 아니죠. 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어르신은 아니야, 네가 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지만 저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하고서 정확하게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가 맞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공감적 반응이에요. 자, 대상자가 나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는 그만뒀어요. 그 사람 참 잘했었는데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요 문제입니다. 1번 서로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2번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번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소개해 줄까요?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5번이죠.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요게 답이죠. 왜냐하면 공감적 반응이라는 건 어르신이 한 말을 인정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은 그 예전 요양보호사가 좋다라는 거죠. 참 잘했었는데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이렇게 대답해주는 5번이 답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 대상자께서 오늘 아침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라고 했을 때 대상자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요양보호사의 대답입니다. 1번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번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번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번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식사를 안 하셨더니 마음이 안 좋네요가 정답인데 나전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전달법을 하는 방법은 나를 주어로 상대방의 말을
비난 없이 말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을 해서 원하는 바를 말하고 또 말을 전달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까지가 나 전달법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식사를 안 하셨다니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이죠. 마음이 안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계가 있으면 그 어르신이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말씀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5번의 답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라는 방법의 나 전달법이었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번.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번.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며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식사하실 거예요? 밥 먹을 거예요? 국수 드실 거예요? 밥.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주스 드실 거예요? 싫어, 좋아. 이렇게요. 요게 답이에요. 1번은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은 화난 걸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3번은 바뀌었죠? 부정형보다는 긍정형 질문,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부정형은 안 되고 긍정형으로 말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를 하면 또 정신이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편안하게끔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5번에 과거 이야기 나쁘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하는 거, 요게 2번이 답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격려를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일으켜서 침대로 간다.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 준다. 4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 5번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머리 밑에 부드러운 곳을 대어준다. 1번부터 보시면 지금 경련으로 쓰러졌는데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 오히려 잘못하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머리 밑에 부드러운 걸 대서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 2번이 맞고요. 3번은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분비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목 주변을 느슨하게 해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분비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련이 끝날까지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도 1분에서 2분 정도면 경련이 없어지는데 혹시라도 처음으로 경련을 일으켰거나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야 되겠고, 5번은 혀 깨물지 않기까지는 몰라도 입을 벌려서 손수건을 물린다. 입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가 정답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이에요. 1번 온찜질을 해준다. 2번 압박붕대로 조여준다.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번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번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반지와 시계를 얼른 제거해서 부었을 때 얘가 옥죄질 수 있기 때문에 붓기 전에 빨리 제거해 주는 거 3번이 맞고요. 1번을 보시면 온찜질이 아니라 뭐죠? 냉찜질이죠. 압박붕대로 고정시켜 주는 건 괜찮은데 조여주는 건 혈액순환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을 심장 위치보다 높게 해야죠. 낮게 하면 또 부어요. 그 다음에 5번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다가 정말 골절이 되었으면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혹시라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부목을 대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가 정답입니다. 79번입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번, 구토물을 즉시 치우고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번,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2번이죠.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번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서 압박한다.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번 등 밑에서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번 최대 3cm 정도의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어느 부위를 압박해야 되나요? 명치 아래가 아니라 가슴뼈라고 그러죠.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해야 되겠고, 자, 팔은요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이 되면서 구조자와 대상자의 가슴은 수직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곧게 펴서 수직이 돼야 되니까 90도죠. 그 다음에 3번 분당 100에서 120회는 속도예요. 빠르기고 횟수는요 30회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에요. 100에서 120회 빠르기 속도로 압박한다. 그 다음에 4번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이나요? 그러면은 오히려 심장 마사지 하는 게 제대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편편한 바닥에다 눕히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최대 3cm가 아니라 몇 cm이죠? 5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에 눌리게 압박하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하는 방법, 정답은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3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